안녕하세요. 베르나드 파라라의 저자, 공동 저자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그 언어가 어떻게 유추되느냐, 시작되냐라는 부분으로 설명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브랜드에 이제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결국은 어떤 구매 가치라는 부분으로 이제 정의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브랜딩은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창출하고 또 유지시키는 것, 그런 모든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역시 아주 원론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품이 흐르도록 또는 팔리도록 하는 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마켓에서 그 시작이 된 단어다, 마켓의 ing가 붙은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장, 그 소비자와 뭔가 그 의미 있는 그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 마케팅 브랜딩이라는 부분이 사실 영역이나 그 해석하는 개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서로 혼재하거나 또는 그 역할도 이제 좀 그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분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거나 좀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딩에서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쭉 어떤 그 흐름들을 파악한다라고 전제를 할 때는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결국 뭔가 게임 체인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뭔가 게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 사실은 연결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참여자들이 공급자든 소비자든 거기에 개입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경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모호해지면서 그간에 무한한 연결 관계가 생기고 또 아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의미의 어떤 소비를 추구하는 이 연결이라는 것이 일방향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소비자와 또 브랜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브랜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어떤 그 방향에서의 연결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쌍방향 또는 굉장히 멀티플한 방향에서 연결이 돼서 내가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으로도 이게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레드불이라든지 또는 고프로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게, 소비자들을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연결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 내가 이 브랜드를 또다시 선택하는 것에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준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인데, 사실 기승전 경험으로 귀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험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이 역시 결국 소비자가 뭔가 소비를 한다는 게 그냥 돈을 쓰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의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또 내가 조금 남다른 경험을 했어 라는 인식을 어떻게 줄 거냐 라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소비를 유발을 하고, 그냥 콘서트 티켓을 그냥 내가 10만 원 정도 사는 게 아니라 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티켓이 주어진다든지, 그리고 이런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이런 경험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부분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이다, 또는 식품 플랫폼이다, 이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것들을 하나의 큰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브랜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소비자와 어떤 렐러번트를 유지하는, 내가 소비자와 관계가 있어 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소비자들이 그 소비를 하는 그 흐름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연관성을 브랜드와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최근 한 1, 2년 동안
어떤 트렌드 또는 큰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과거에 뭔가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떤 현상의 단면을 또는 뭐 하나의 일부분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것 자체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라면 지금은 뭐 여러 소비자의 변화, 또 매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의 단면으로는 뭔가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사실 컨텍스트라고 해서 뭔가를 함께 짜가는 직조처럼 그런 과정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놓고는 단편이 아니라 연속성상에서 또는 뭔가 서로 간의 영향, 관계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변화를 고민을 하면서 또는 변화하는 이 시대의 브랜드의 역할 또는 브랜드의 어떤 숙제라는 부분들을 풀어가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 맥락이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고요. 그 책의 말미에 맥락을 설계하는 어떤 방법론 이런 부분들이 잠깐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더 세밀하고 치밀한 관찰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또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결국 뭔가 맥락을 설계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다움을 구축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빠른 실행을 좀 해보는 것. 그냥 어떤 아이디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버전들을 만들고 이 부분이 실행되는 아이디어로서의 길을 좀 찾아보는 것. 사실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또 기업에서도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또는 뭔가 기획하면서 우리가 그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떨지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탐구를 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소비 주체들의 삶이 여러 관점에서 지금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라이프스타일도 그와 함께 이제 그 변화를 그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사실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40대 중반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맥시멈, 또 그냥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니멈,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 예를 들어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또는 변화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경험하고 또 체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저희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맥시멈들이 있어요. 일단 프로젝트를 하면 유관한 책들을 거의 한 20권 또는 결국은 저희가 소비자들의 거의 모든 그 의식주, 휴를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을 깊게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취향 관련된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도 더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제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많이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저희 최종 아웃풋의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형태의 전시들을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제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 라이프 스테이지가 좀 바뀌면서는 일에 있어서의 맥시멈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미니멈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리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면적이 넓어질 수도 있고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일이기는 해요.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선행해서
조금 그 경험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일이라서 계속 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기업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컨설팅하는 일이라 굉장히 의미 있게 지속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한 브랜드가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클라이언트와 이제 에이전시의 관계로 계속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새로운 어떤 접근이나 지속적으로 그 자신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도전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